네, 이번 포커스에서는 오늘 탈당을 선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탈당 선언을 하셨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내가 탈당하는 이유 밝히시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왜 민주당을 떠나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요. 민주당은 사실 70년 전통의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그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우리 어떤 정치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지난 2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 과연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민주정당인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어떤 야당으로서 정말 그 도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어떤 내로남불의 정당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누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 그다음 정치 보복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윤석열의 이 검찰 독재 이걸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정말 총선을 앞두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네. 정말 당원 당규에 있는 원칙과 기준 또 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어떤 비선이라든지 뭐 밀실의 얘기가 나오고 정말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난맥상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이게 지금 이번 총선이 이 당의 승리 또 국민의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목표 이것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사천이구나 하는 어떤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탈당 선언하시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가 사라진 가짜다. 지금의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 사당화를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난 12월입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네네. 탈당할 때만 해도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당의 통합과 단합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네. 내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탈당하는 의원들은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졌음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당의 잔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당의 이걸 통해서 당이 단합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내셨다가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 탈당을 하시다 보니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우리 부평의 지역구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셔서 사선까지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사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고민이 많았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니 그리고 또 국민들은 혁신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어떤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국민들이 이거 혁신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을 진짜 공천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도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다음에 통합하려면 또 이현주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당의 어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고 또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앞장섰잖아요.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뭐 친문 핵심, 무슨 뭐 586. 사실상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좀 다른 목소리, 어떤 반대의 어떤 의견을 많이 냈던 이런 사람들만 철저히 이렇게 그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하는 뭐 그런 과정에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것은 총선은
민주당이나 국민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당화, 당을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그런 작업으로서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당의 잔류를 선택하는 쪽이 있고 지금 의원님처럼 탈당을 선언하는 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자가 임종석 전 실장인데 어떤 식으로든 당에 남아서 뭔가 기회를 도모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아마 임종석 실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그런 당의 어떤 가치와 원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너졌고 정말 이 민주정당이 지금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아마 생생하게 체험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와 또 이런 공천의 어떤 난맥상 이걸 보면서 아마 판단했을 텐데 저는 지난 한 2년 동안 정말 대선이 끝나자마자 졌지만 잘 싸웠다. 그다음에 그 또 지방선거에서 모든 어떤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개항으로 가고 송영길 지금 구속돼 있는 송영길 대표가 뭐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 참패할 거다. 이 모든 그 어떤 우려를 예. 다 그걸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선거 참패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 결과도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온 국민한테 말해놓고 막상 자기가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부결을 시켜달라 이런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통합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부터 총선에 대비하려면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니 어떤 이재명 대표가 일선에 물러서던 같이 하던 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통합 비대위 이런 걸 좀 해서 우리가 총선에 같이 힘을 모아서 대비하자. 네.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어떤 밀실 비선을 통한 사천 이걸 보니까 이렇게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그 민주당을 정말 민주당 내 당내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우리의 가치와 노선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 동력이 사라졌다. 이런 절망적인 판단을 하고 제가 탈당을 하게 된 겁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구도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가능성과 희망이 아예 없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참 순치된 집단 지성 이나 어떤 비판 의식이 용납되지 않고 집단 지성이 사라진 저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순간도 정말 소수의 소위 말해서 비명계나 뭐 이런 어떤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 말고는 다 침묵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정말 이렇게 당의 지지율이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 10% 떨어지고 지금 총선에 참패할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나와도 누구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오늘의 민주당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탈당을 하셨으니까 향후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인천 부평에서 지금 4선 하셨습니다. 네. 이 지역 그대로 출마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연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이제 이런 저와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민주연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총선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은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의 어떤 사당화 이것을 심판하기 위한 어떤 연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아무튼 선거가 한 3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저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 선동 정치, 어떤 팬덤 정치가 중심이 되는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좀 극복하는 새로운 어떤 한국 정치의 비전과 희망을 만드는 이런 좀 토대를 이번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 취지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네,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그런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내일 민주연대 의원들 현역 의원은 4명입니다. 4명이 이제 원외 인사들과 함께 좀 진로를 결정해서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뭔가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일도 안 남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서른 의원이 앞서 탈당을 했고 그래서 민주연대를 구상 중이다, 함께 구상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4명의 현역 의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서른 의원이 지금 예. 서른 의원과 저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김종민, 박영수는 이 4명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새로운 미래랑 궁극적으로는 함께 간다 저는 이렇게 전제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나 또 그 다른 이제 원외지만 이렇게 합류할 분들도 있어서 예. 그것은 좀 방법은 또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어떤 이제 식으로 정당을 만든다는 게 지금 이게 며칠 사이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법적인 절차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선거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뭐 모든 사람들을 좀 힘을 모으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새로운 미래는 그 1차적인 그런 연대의 대상입니다. 네. 오늘 의원님의 탈당을 계기로 해서 현역 민주당 의원의 추가 탈당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저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생각하고 있는 원외 인사들은 꽤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과 이번에 그러니까 무슨 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던 뭐 시장 군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이번에 그냥 컷오프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뭐 탈당을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좀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어떻든 뭐 총선에 총력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런 원외 인사들과 함께 서른 의원도 함께 민주연대라는 어떤 네. 결사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움직임이 새로운 미래와 함께 손을 잡는 그런 구도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 나가더라도 새로운 미래의 타이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이제 뭐 타이틀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논의를 하고 저는 뭐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제 빨리 힘을 합할 수 있느냐 뭐 이게 중요하고 거기에 무슨 걸림돌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논의는 내일 해서 뭐 새로운 미래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다른 어떤 이름을 또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향후 행보에 대해서 본인 행보에 대해서 지금 바쁘실 테니까 여력이 없을 수도 네. 있지만 당내 민주당 내에 의원님의 어떤 입지를 생각했을 때 친문 좌장이셨고 그런 상징성도 있고 어떤 90점 역할도 하고 하셨을 텐데 내가 탈당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하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뭐 공천 파동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어제도 무슨 아주 그 여러 가지 뭐 어디입니까? 광양, 구례 거기도 또 단독 공천을 했다가 번복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데가 수십 군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뭐 공천에 대한 불만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아주 저 꼭대기까지 차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선거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에서는 네. 이것만 끝나면 다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기에 국민들이 결집하고 총선 이길 수 있다. 뭐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지도부의 인식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네,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은 그 모든 여론조사나 뭐 여론조사가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분명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네. 정말 그 10% 20% 앞서 있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굉장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이번에 어떠한 그 뭐 총선의 어떤 성과, 승리 이거보다는 다른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의 탈당이 지역구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평과 계양이 같은 생활권이고 의원님이 이 탈당과 출마를 함으로써 계양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부평 계양은 갑을 이게 4개 선거구인데 원래가 한 동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분구가 됐거든요. 네. 한 오래전에. 그래서 거기에 여론은 이게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그런 데서 저는 지역에서는 뭐 지역에 우리 그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우리 서민들 또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뭐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뭐 공천까지 관심이 있겠습니까? 선거 때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번에 저를 이렇게 정말 부당하게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을 사실상 나가라 등을 떠미는 이런 이제 홍영표의 처지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분노하고 정말 저거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저는 다른 옆에 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뭐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대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일 수 있겠네요. 그걸 제가 뭐 그게 어느 전제하고 정도까지일지는 계시군요. 예.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게 국민들이 저게 정말 민주당이 총선을 이기려고 하는 거야? 총선을 이기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반대로 또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총선이 지역 일꾼을 뽑는 거긴 하지만 유권자들은 소속 정당과 그렇게 차이를 네. 두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의 선택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는 아니겠죠. 또 그래도 이 민주당에는 아주 전통적으로 그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을 지켜왔던 당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당에서 한 조치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탈당까지 하는 분들이 있고 뭐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지역의 분위기를 좀 잘 아니까 예. 저 압도적 다수는 정말 해도 너무했다. 홍영표 참 억울하고 저 민주당이 총선 큰일 났다. 이런 뭐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이로 인한 탈당으로 민주당 지지표가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제3지대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으로서의 구심점이 네.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 그렇게 지지율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제3지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극단적인 어떤 양당 정치, 그러니까 이 소위 뭐 태극기 부대 개딸로 이렇게 상징되는 이 정치 속에 굉장히 그 국민들이 지금은 거의 불만이 한계치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는 국민들이 저는 거의 한 3분의 1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그런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네. 그게 그 이준석 신당이 개혁신당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뭐 이런 분들이 합했다가 며칠 만에 또 이렇게 결국 갈라서고 이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3지대가 선거에서 막 의미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마지막 순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민주연대 또 새로운 미래 이렇게 좀 함께 뭔가 지금이라도 좀 전열을 정비해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의 사당화에 대한 정말 분명한 어떤 그 심판의 목소리를 내고 정말 새로운 정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어떤 토대, 씨앗이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은 질문 드리면 민주당이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번 총선에서 나가서 반드시 승리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나는 내 친정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뭐 탈당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주정당 이런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영표 의원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고맙습니다.